어떤 내용을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건 뭐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뭐 100%라는 얘기는 못하고 응용 문제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두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드물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즉, 요 0.11한 숫자들의 합이 1이 된다. 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소수 부분이 똑같아. 어떤 숫자가 3.1578이고 어떤 숫자가 1.1578이야. 소수 부분이 똑같아. 물론 이제 무리수니까 끝없이 나가는 거지만 똑같다고 치자. 그냥. 소수 부분이 똑같다고 하는 의미는 뭐를 활용하라는 얘기냐면, 이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하고 끝나버리지.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럼 소수 부분이 같다고 알려주는 이 힌트는 그 차이가 정수가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빼면 정수가 되면, 빼면 정수가 된다. 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를 한번 볼게. 3.1578이 있고 1.842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두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0, 0, 0, 0, 5. 결국 합하면 정수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다는 말은 합이 정수가 된다는 뜻이다. 요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를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 유형 3번으로 가서 8번 문제 보십시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이렇게 알려주고, 로그 x제곱과 로그 세제곱근 x 요거의 차가 정수다.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라면 얘가 정수 부분이 2인데 얘랑 얘의 소수 부분이 같아. 이렇게 이제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걸 만족하는 로그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있고,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고, 시험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곱은 x들의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x들의 곱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어쨌든 이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니까 로그 x는 2 더하기 소수 부분 이렇게 쓸 수 있다. 정수 부분이 2니까 소수 부분은 물론 얼마인지 모르지만 0과 1 사이의 숫자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 x가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로그 x 제곱을 한번 써봐. 로그 x 제곱은 여기 2가 앞으로 나가니까 2 로그 x. 그럼 2 로그 x는 곱하기 2니까 4 더하기 2알파 꼴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로그 세제곱근 x요. 얘는 x의 몇 제곱? 지수로 생각하면 3분의 1제곱. 그럼 앞으로 나가니까 3분의 1의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알파 이렇게 쓴 거랑 같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 두 숫자의 차이가 정수가 된다고 그랬다고. 또는 소수 부분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뺐다고 생각을 해보면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세제곱근 x.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죠. 그러면 4에다가 요거 4에다가 2알파에서 3분의 1알파를 빼면 3분의 5알파 그 다음에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니까. 이건 이미 정수지. 이건 얘가 정수가 돼야지. 그러면 3분의 5 알파 빼기 3분의 2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볼게. 아까 알파는 0과 1 사이지. 그러면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파 요거니까 3분의 5를 곱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3분의 5 알파는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빼기 3분의 1을 또 해줄게. 분의 2를 빼면 얼마예요? 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고쳐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1 사이지. 이게 근데 정수가 된대.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누구니? 0밖에 없나요? 이게 여러 개가 생기면 이 x값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 x만 물어본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닌 케이스인 게 이게 이 부분이 정수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쓸게요. 따라서 3분의 5 알파 빼기 3분의 2 얘가 정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5 알파 3 곱해버리고요. 그럼 5 알파가 2니까 알파는 얼마가 돼야 돼요? 5분의 2. 그럼 0과 1 사이 숫자 맞죠? 알파가 5분의 2가 돼요. 따라서 이 로그의 로그 x는 2 더하기 5분의 2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됐어요. 만약에 x 값으로 물어보면 x는 10의 5분의 12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값이 여러 개 나오면 곱해서 5의 거듭제곱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정수가 된다는 말과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말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표시한 다음에 빼기 해줬을 때 이 뺀 결과가 정수가 되려면 이건 이미 정수이므로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알파 값이 0과 1 사이라는 걸로부터 얘의 범위를 찾아내면 얘가 정수로 따지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값을 정해준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 생각보다. 자, 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같으면 이거 우리 지수할 때 한번 했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기억 떠올려봐. 지난 시간이야. 문장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그 위에 두 줄 정도는 그 글씨 뜻, 문자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밑으로는 식이 하나 나온다. 근데 그 식은 고민하지 말고 인정.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 식 밑으로 어떤 글씨에 얼마를 대입해야 될지 대입하는 숫자의 힌트가 나온다. 그럼 그때는 대입해놓고 지수 계산을 했다면 여기 대입해놓고 로그 계산을 좀 해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형태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12번.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회사에서 새 상품의 가격이 P. P는 새 상품 가격이구나. 나는 아직도 이렇게 요약을 옆에다 조금 해놓고 쓰는 편인데, P는 새 상품의 가격이구나.
그 다음에 연평균 감가 삼각 비율을 R이라 한다. 오, R이라는 건 연평균 감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아. 삼각 비율이구나. 그 다음 T는 중고 T년 후에, 그러니까 T는 몇 년인지 나타내는 거고, 그때 T년 후의 가격을 W라고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면 뭐냐면, 니네도 왜 중고가 되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새 상품은 P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당 비용이 줄어드는, 그 가격이 줄어드는 비율이 R이고, 그 몇 년 뒤에 가격, 실제로 중고 가격은 W야, 이런 뜻으로 그냥 써준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나타내는 관계식이 하나 주어질 거야. 로그 1 마이너스 R은 T분의 1의 로그 P분의 W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250만 원짜리 새 상품의 연평균 감가상각 비율이,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어떤 글씨에 들어갈 것이냐? 숫자냐? P에 들어갈 거죠. P는 250이고 그 다음에 R은 0.2다. 그럼 3년 후니까 T가 3일 때 중고 상품 가격 W를 구하시오.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이제 대입만 잘 하시면 되지. 그러면 로그 1-0.2가 되니까 0.8 이렇게 되고요. T가 3이니까 3분의 1 로그 P가 250만이니까 만 단위 생략하고 250 분의 W. 나 이거씩 가지고 W 구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게 3분의 1이 양변에 3을 곱해버린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1 되고 여긴 3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요 3은 사실 위로 올라가면 0.8의 세제곱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0.8의 세제곱은 로그 250분의 W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똑같은 로그이므로 밑이 10이 똑같으니까 이 진수끼리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따라서 250분의 W는 0.8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250을 곱해버리면 W는 250 곱하기 0.8 0.8이니까 10분의 8의 세제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250에 10의 세제곱이 1000 이렇게 되고 8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 나눠지는데 얼마지? 4가 되나요? 그러니까 4분의 8 곱하기 8 곱하기 8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어서 64에다가 2를 곱하니까 1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맨 처음에 250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1년에 0.2씩 줄어들어. 그러니까 20%가 감소돼.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중고 가격이 80%가 되는 거죠. 그렇게 3년이 지나가면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어? 128만 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푸는 과정이나 순서는 동일합니다. 한번 대입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뭘로 해보면 되냐면 13번으로 한번 해봐요. 이거는 이제 한 문제 그냥 풀고 가면 되니까. 자, 기호 약속부터 잘 보시고, 거기서 헷갈려서 대입하면 일단 끝나. 그 다음에 식은 인정해 주시고, 어떤 글씨에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건지 잘 받았나. 너무 간단한
단계식이라서. 요거는 설명할 게 있어서 일부러 씁니다. 요 말 때문에요. 수리 나왔어? 그럼 얼마 더 나오니? 2분의 35. 조금 이상해요. 킬로미터니까 여기가 400이라고 쓰지 않고 0.4로 쓰면 7로 쓰고요. 킬로미터 단위니까. 킬로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H가 첫 번째는 0.4일 때의 기압, 그 다음에 7일 때의 기압, 몇 배 차이나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듯한데 얘네가 계산 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았나요? 1분 이내로만 기다릴게요. 그리고 안 되면 같이 좀 다시 해봐.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잘못 계산했어. 기준이 없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니네가 조금 불필요한 방향으로 계산이 진행됐을 수도 있어. 나도? 네. 얼마 나오는 거야? 35분의 2? 답이 아닌 것 같은데. 0.4하고 7로 계산한 거 맞죠? 아니야 이게. 정말 천재성을 좀 발휘해줘야지 이럴 때. 자, 오케이. 칠판. 자, 니네가 지금 이 계산 요령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할게. 일단 이거부터 봐.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앞으로도 P1은 P2의 몇 배냐라고 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는 이제 알려준 거고 식도 알려준 거고 높이가 400m일 때의 기압과 높이가 7km인 자리에서의 기압과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내가 첨자를 붙였다잉. 거기 됐어. 이때 문제가 얘는 얘의 몇 배냐 이렇게 낸 것 같아요. 400쪽의 기압이 7km 쪽의 기압 몇 배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P1은 P2의 몇 배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틀을 잡아. 니네가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 9는 3의 몇 배니? 3배지. 어떻게 해서 3배라고 한 거야? 이제 원래대로 할게요. 9는 3의 몇 배라고 할 때
즉 A는 B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B분의 A를 구하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다. 즉 9는 3의 몇 배야? 이렇게 물어보면 3분의 9가 얼마야? 그래서 3이에요. 이해되니? 자, 다시. 그럼 P1은 P2의 몇 배예요? 물어보면 뭘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 P2분의 P1을 계산하세요. 이 말인 거야. P2분의 P1을 계산하세요. 자, 그럼 봐봐. 계산 들어간다. 자,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그럼 H가 0.4는 3.3의 로그 P1분의 1. 이 계산식인 거죠. 자, 여기는 7은 3.3의 로그 P2분의 1입니다. 자, 여기에서 P1분의 1이 이렇게 쓸 수 있니? 이때 이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자, 그럼 다시 써볼게. 0.4는 마이너스 3.3의 로그 P1 이렇게 쓴 거랑 같아요. 그 다음 7은 마이너스 3.3의 로그 P2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가 뭐야? P2분의 P1 구하는 거지. 자, 이 두 식을 어떤 짓을 하면 P2분의 P1을 구할 수 있을까? 응? P2분의 P1을 구하는 게 목표라니까? 그럼 내가 대입해서 얻은 식이 두 개인데 얘 두 식을 어떻게 계산해주면 P2분의 P1이라는 형태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빼기지. 빼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제 이거 다 빼고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로그 P1 빼기 로그 P2 했을 때 로그 P2분의 P1이라고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야. 빼란 얘기예요. 근데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이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여기 플러스로 고치고 이쪽 마이너스로 고치고 계산해도 돼. 자,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 7 빼기 0.4니까 얼마야? 6.6? 요거 빼기 요거야.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는 순간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3.3 로그 P1 마이너스의 3.3 로그 P2가 되는 거지. 그럼 3.3으로 묶어주면 결국 로그 이거 빼기 이거 꼴이 되니까 P2분의 P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약분하면 3.3 나누라고 2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된 거죠? 3.3분의 6.6 하면 2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밑이 10이니까 P1분의 잠깐만 P2분의 P1이죠. 그러면 P2분의 P1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100배요. 100배요. 근데 아까 보니까 막 분수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어서 계산 잔뜩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목표를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대입해서 쓰는 건 그렇다 치고 계산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일단 얘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이해해.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A는 B의 몇 배야? 그럼 B분의 A 계산하라는 뜻이야. 여기 기준, 비교 대상. 그러니까 P2분의 P1 구하는 거구나. 대입해서 놓고 나니까 로그 P1과 로그 P2가 있으면 이거 빼기 이거 같은 형태를 떼야 된다고. 맞아요. 이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빼서 계산한다. 그래야 진수 자리에 P2분의 P1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부호가 헷갈렸던 사람이라면 아까 내가 이 부호를 아래에서 위로 빼니까 니네가 더 헷갈렸나 본데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면 더 편합니다.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플러스니까 그냥 빼겠다 하는 말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게 6.6이죠. 이거 빼면 3.3으로 묶어놓고 로그 P1 빼기 로그 P2니까 로그 P2분의 P1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눠주고 P2분의 P1은 10제곱에서 100 이렇게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문장형 문제는 사실은 잘 대입하고 정리하는 게 단데 이렇게 특히나 나눗셈 구조의 두 개의 값을 얻으라는 건 로그에서는 빼기 계산이 진수끼리 나눗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자, 이거는 하나 더 필기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잘 적어두시고. 이건 사실 이제 중1 때 배운 내용인데 고3 때까지 자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소율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집에 갑니다. 딱 씻고 숙제하고 자는 게 아니고 딱 씻고 나서 인터넷 방송을 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기 바쁜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동대문 DDP 가가지고 물건 떼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격 하면서 판 온라인 쇼핑몰 주문받고. 자, 그런 상황이야. 자, 지금 소율이가 5,000원짜리 티셔츠를 몇 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 거예요. 5,000원에 팔진 않겠지? 왜 그럴까? 원가가 있어. 원가 5,000원 내가 사온 거거든. 이 원가. 갈 때 차비 들었어. 무거운 옷 지고 오냐고 힘들었어. 막 그러니까 사실 이익을 좀 붙여서 팔아야 된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20% 이익을 붙여서 팔 거예요. 얼마에 팔까요? 6,000원. 그 6,000원이 되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 5,000. 원가가 5,000원인데 5,000의 100분의 20을 더 붙이겠다 이런 뜻이지.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식으로 쓰면 결과시 이제 직접 보고 쓰는 거야. 5,000으로 묶고 이게 원가인데 자기 자신 원가가 1인데 거기에 이익을 붙인 거예요. 몇 퍼센트? 20%. 20%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000원에 떼와서 20% 이익을 붙여서 파는 금액을 직접 이제 이렇게 쓰는 연습하세요. 가능? 이렇게. 팔았어. 그랬더니 이제 평이 좋아. 이거 제품 뭐 퀄리티도 괜찮고 이쁘네. 좋다. 그래서 막 사가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 20% 더 붙여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 돈이 있는데 여기서 20%를 또 이익을 또 붙였어요. 그럼 얼마에 팔까요? 이놈이 원가가 되고 20%를 붙였으니까 원가에다가 또 20% 이익을 붙이는 건 1 더하기 20, 100분의 20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이게요. 그러면 20% 이익 붙인 돈의 또 20% 이익을 붙이면 이만큼이 또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파는데 약간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쁘고 다 좋긴 한데 좀 너무 비싸.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10% 할인 행사 들어갈 거예요 라고 방송을 했어. 10% 할인을 시킬 겁니다. 얼마에 팔면 될까요? 이게 이제 원가가 된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면 5,000에 1 더하기 100분의 20의 제곱이 원래 돈인데 10%를 할인하는 거니까 1에서 이 원래 가격이 1에서 빼야죠. 10%니까 이만큼이죠. 요게 그럼 10%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또 잘 팔려. 그럼 또 10% 이익 붙여야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만큼이 내가 돈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또는 어떤 원 가격에 또는 원래 거에 양에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1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할인 같은 건 1 마이너스죠. 인상하면 플러스고요. 할인 그럼 마이너스인 거야. 오케이? 늘어나 그러는 거 증가 그러면 플러스인 거고 감소 그럼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을 때 식은 이렇게 쓴다. 이해됐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를 표시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그래서 처음 양을 A라고 했고요. 또는 뭐 증가, 감소 비율을 R%라고 할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양은 얼마라고 계산하면 되냐면 처음 양 쓰고 원가 쓰고 가로 열고 1 쓴 다음에 증가라면 이렇게 감소라면 이렇게 쓰고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다면 100분의 R 이만큼이 원 가격에 또는 원 원래 거에 R%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일정 비율로 n년간 또는 n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내용처럼 쓰면 이렇게 증가 감소 비율로 계속 n번이 반복되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R 이게 n번 연속됐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두 번 붙였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20% 올리면 세제곱이 되겠지. 그게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양을 표시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또 줄어들면 그 뒤에다 붙이면 돼요. 다시 늘어나면 또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몇 번이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에 대한 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건 또 보게 돼요. 나중에 등 비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수열, 곱하기 나누기 관련된 수열을 배우게 되면 이 식과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5번 문제를 잠깐 보십시오. 이번 달부터 매달 저축을 하려고 해. 근데 저축 금액을 매달 전달에 대비해서 6%씩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A1을 저금하고 그 다음 달에는 6% 늘어난 돈을 저금하고 그 다음에 또 6% 늘어난 돈을 저금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1년 후에 1년 후의 저축 금액은 이번 달 금액에 이번 달에 몇 배가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1년 후라는 건 12번 간 거죠. 그럼 봐봐. 처음에 A1을 저금했단 말이야. 한 달째. 그럼 두 달째는 얼마를 저금하는 거야? A에 가로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6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달째는 잠깐만 이게 지나가선지 볼게. 이번 달부터니까 그냥 갈게요. 그럼 세 번째 달에는 얼마를 저금하는 거야? A에 1 더하기 100분의 6의 제곱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1년 후 그랬습니다. 1년 후. 그럼 1년 후라면 12달째 저금하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칙을 한번 보실 수 있나? A에 1 더하기 100분의 6에 11제곱만큼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달에 A1 저금했고 두 번째 달에는 이만큼, 세 번째 달에는 이만큼, 12번째 달에는 이만큼 하는 거지. 그러면 1년 후에 저축하는 금액은 이번 달에 몇 배냐 그랬으니까 이게 이번 달이 A이고 1년 후가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아까 그랬죠? 얘는 얘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분의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A분의 A의 1 더하기
100분의 6의 11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1 더하기 100분의 6의 11제곱을 계산한다는 거야. 손 계산 되나요? 안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쓰자는 건데 그 문제 끝에 보면 괄호 열고 무슨 힌트가 있어. 뭐라고 써 있죠 거기? 막 로그 값이 막 나와 있지. 자 이럴 때입니다. 얘가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힌트에 로그가 나와 있다는 건 상용 로그를 씌워서 계산해 달라는 거야. 자, 그 과정을 보세요. 원래는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 값을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 표를 거기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로그를 씌워서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6의 11제곱을 이제 계산하려고 해. 그러면 요 11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11. 거기에 로그 이게 100분의 106이니까 혹시 요거 가는? 네. 자 그럼 혹시 문제 중에 로그 1.06 나와 있니? 그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 곱하기 로그 1.06이 얼마야? 0.025 0.025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계산해봤어요. 0.025 곱하기 11 이렇게 해봤더니 5, 2, 0, 0 이렇게 돼 있고 1, 5, 2, 0,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7, 2, 0, 0 소수점은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0.0275 이렇게 되죠. 0.0275 소점이 3개인데 0. 그냥 0.275. 이거 아니지? 소점 여기죠? 0.275가 되는 거죠. 그럼 0.275라는 가격이 필요한데 안 나와 있는데? 1년 후를 잘못 읽었나? 이번 달부터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축 금액을 전달 대비해서 6%씩 증가한다. 이때 저축한 지 1년 후. 그럼 12달이 1년이 아니고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니까 13개월 차에가 1년 후가 되네. 그러니까 12개월 후. 그러면 계산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다. 100분의 6의 12제곱이 1년 후에 12달 후에 이거 11달 후고요. 12달 후 들어가니까 여기가 12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 그 계산이 미스가 나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2, 5, 7, 2, 2는 4, 5 이렇게 되고요. 1, 5는 5, 1, 2는 2. 그래서 쓰면 0, 0, 3, 소점 세게 0.3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비교할 때 얘가 0.3이라고 해서 0.3배라고 읽으면 안 돼. 얘는 로그 이만큼의 값이 0.3이니까. 그럼 비교하려면 0.3을 로그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럼 문제 보면 그게 딱 맞아 돌아갈 거예요. 로그 3은 얼마로 돼? 0.3은 얼마로 돼 있어? 로그 2라고 돼 있죠. 그럼 얘랑 똑같다는 게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달 저축 금액의 2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류가 많아.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실생활로 아빠가 차를 샀는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셨다. 근데 1년에 감가상각이 7%씩 일어난다. 그럼 아빠 차 가격이 원래 산 가격의 절반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 식상.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유리가 있는데 썬팅 필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빛의 양이 20%가 줄어. 그럼 빛의 양이 0.5 이하로 떨어지려면 몇 장을 겹쳐놔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요 말은 요 제목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는 요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한다. 자, 유형 6번은 뺄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용 로그에 들어있던 이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수하고 로그의 뜻이나 기본적인 연산, 성질들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배우는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건지 거기 페이지 앞에 그 내용 바로 앞 한 장 넘겨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표지가 있어. 네. 거기 보면 내용은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활용, 그 다음 로그함수, 로그함수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랑은 어떤 순서로 공부할 거냐면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활용 두 개 묶어서 이렇게 공부할게 순서를. 자, 책마다 그 순서는 다를 텐데 지금 보기에 함수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용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수함수 개념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봐봐. 잘 따라가면 어렵진 않고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모든 함수를 공부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근데 니네가 근데 함수 공부하는 순서를 알고 있어 얘들아. 알고 있는데 함수 나올 때마다 다른 함수들이 나오면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어. 뭘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니네 중학교 때 2차 함수 공부했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2차 함수 공부했지. 그거랑 똑같은 순서야. 이게 무슨 순서예요, 선생님? 잘 들어. 다른 모든 함수를 만나도 이 과정으로 공부를 해봐. 함수 공부하는 순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 공통수학 2에 저 뒤에 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지.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일단 함수 공부는 기본 그래프를 먼저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보면 2차 함수 공부한다고 처음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죠. 이걸로 뭘 배웠니? 이거 가지고 뭘 배웠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지. 그거 처음이야. 어떤 함수를 공부해도 항상 기본식에 대한 함수식을 보고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공부하는 거야. 예를 들면 2차 함수 같으면 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므라들고 뭐 그런 거 배웠지? 그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래프 식을 보고 이 그래프의 모양과 기본 그래프의 모양의 특징을 알아두는 게 공부 순서의 1번이에요. 얘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배운 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었냐면 2차 함수 배울 때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 식을 배웠다고. 요게 바른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평행이동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폭이 오므라들어 줄어들어 꼭지점이 0,0이야, 대칭축은 y축이야,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 배운 걸 근거로 이제 위치가 변한 놈을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 읽을 때 어떻게 읽어버렸냐면 얘를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였어요 라고 읽었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 그래프의 모양과 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죠.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서 모양을 먼저 배웠다면 그 모양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지점도 이제 p, q예요. 대칭축도 x는 p예요. 이렇게 읽어버렸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이거 배우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 있었어? 이렇게 된 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근데 이 식만 보고 모양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 힘들었지. 그래서 니네 무슨 짓을 했었어? 얘를 이렇게 고쳤죠.
나는 물론 이차함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때 고치는 일 절대 하지 않았지. 그냥 이식 보고 대칭축 읽고 꼭지점 구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그 교육 과정의 순서는 기본 모양을 착실히 익힌 다음에 그거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여러 군데 있는 모양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면 그 그래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려낼 수 있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죠.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 주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공부는 가장 기본 그래프의 모양과 특징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공부의 끝은 여기서 거의 끝난다고 보는 거야. 니네들은 이게 시험 문제는 하진 않았지. 다 여기서 냈지. 하지만 실제로 함수 공부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그래프의 모양과 특징을 이해하는 거. 지수함수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한번 내가 해보고, 처음이니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특징을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게. 니네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거 중3 때 배울 때 이 그림하고 막 그려가면서 비교하면서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함수만 2차 함수가 아니고 이제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제목으로는 지수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의 기본형. 지수 함수의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고, 지수에 해당되는 저 x 값이 변할 때마다 y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지. 함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x 값이 막 변해서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y 값들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점으로 찍히는 거고, 그 점들이 모이면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 그림 모습은 이런 그림입니다. a의 x제곱 선택. 근데 우리가 로그 배울 때도 했지만 이 밑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제한이 있었어. 어떤 숫자였죠? 양수이기만 하면 되나요? 뭐죠? 1이 아닌 양수. 맞죠? 1이 아닌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야. 근데 그 1이 아닌 양수를 내가 다르게 표시해 봤는데, 그것도 기억나나? 내가 지수함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되어 있는 밑에 거듭제곱 자리에 x가 들어가서 이 x의 숫자가 들어가면서 계산이 되면 계속 다른 y 값들이 생기는데 그걸 쭉 연결해 보겠다. 자, 그래서 중딩처럼 얘기를 할게요. 이 그림을 특성을 알 수 있게끔 그냥 그려줘도 되는데 몇 개 실제로 그려보고 특성을 이해할게. 자,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를 살짝 나타내 볼게요. 자, 두 개 비교할게. 일단 밑이 1보다 큰 걸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3의 x제곱 두 개의 그림을 그리고, 이 두 그림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바뀌면서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해 볼게요. 자, 점 몇 개 찍어보면 됩니다. x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여기 1이라고 칠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죠.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8 나오겠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x는 모두 숫자 다 될 수 있어요. 2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겠지. 자, 그러면 밑이 2인 이 지수함수의 그림은 이걸 갖다가 매끄럽게 연결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그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노란색으로 그렸고요. 파란색으로 3의 x제곱을 한번 찍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1 집어넣으면 3 나와요. 여기 지나가고. 2 집어넣으면 9 나와요. 벌써 여기죠.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면 3분의 1은 더 밑에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분의 1 나오겠지. 이게 4분의 1 자리였으니까 9분의 1은 더 밑이에요. 자, 그럼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 3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역시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증가하는 그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림 봐.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게다가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크면 더 빨리 올라가겠지 나중에? 당연하잖아. 2의 거듭제곱하고 3의 거듭제곱하고. 근데 조심할 부분이 있어. 오른쪽은 이게 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왼쪽은 어때? 더 나아. 네. 그러니까 혹시 니네 과학 시간에 뭐 상동 염색체 막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이렇게 꼬인 거? 네. 염색체 막 이렇게 된 거. 그것처럼 여기 딱 기준으로 여기 이제 0,1 무조건 지나갑니다. 0,1은 이거 관계없이 밑이 얼마든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1이니까 같은 점 지나가긴 하는데 요게 오른쪽 부분만 보면 밑이 크면 클수록 빨리 올라가니까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는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꼬여 있는 모습인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축과 가까워집니다. 즉 여기는 이 둘이 볼 때 숫자가 클수록 y축에 더 달라붙는 모양이라고. 아니? 4의 x제곱은 1로 지나가겠지. 5의 x제곱은 1로 지나가고 축과 점점 달라붙죠. 여기는 x축 쪽으로 더 달라붙어요. 밑이 큰 놈이 더 x축 쪽으로 빨리 감소하니까 달라붙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 밑이 1보다 크다면 일단 그림 모습은 x 커질수록 y도 커진다. 그죠? 두 번째, 근데 밑이 1보다 큰 수라면 밑이 크면 클수록 축에 더 달라붙는 모습이라 이쪽 오른쪽은 y축 쪽으로 붙는 거고 왼쪽은 x축 쪽으로 붙으니까 그림 모습이 이렇게 x자로 꼬여있는 모습처럼 그려진다. 요걸 기준으로 이런 모습으로 꼬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경우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3분의 1의 x제곱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2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똑같은 거지? 네. 그럼 아직 잘 안 배웠지만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이동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 그 우리 도형 끝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더 배워야 확실하겠지만 대칭 이동 혹시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으니까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어 있는 모습, y는 가만히 있고 y축 대칭. 그럼 사실은 안 그려봐도 2분의 1의 x제곱은 이 2의 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림. 이거 y축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생긴 그림이 나올지 한번 손으로 그려봐. 살짝 공중대고 y축 대칭. 이거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좀 적었다 핀 거지. 이해돼? 한번 실제 그려볼게요. 그 그림이라고 알고 시작하면 더 좋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가 0이면 당연히 여기 지나가죠. x가 1이면 2분의 1인 거지. x가 1 되면 2분의 여기 지나가는 거지.
x가 2면 4분의 1 지나가. 역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2가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y축 대칭 모습 비슷하게 맞죠? 그림이 좀 그렇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3의 x제곱의 y축 대칭 모습이긴 할 텐데 점으로 찍어서 확인만 하자.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역시 여기 지나가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에요. 2 집어넣으면 9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점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림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대칭 모습 맞죠? 그러면 일단 이걸 갖고 그러면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 일단 밑이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그림은 이렇게 내려가는, 즉 x가 커질수록 오히려 y 값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리고 얘를 보면 파란 거랑 이 노란 거랑 누가 y축에 더 가깝니? 파란이 3분의 1이야. 노랑이랑 파랑이랑 누가 x축에 가깝니? 파랑이가 3분의 1이.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얘랑 상대적인 거야. 밑이 1보다 크다면 숫자가 클수록 축에 달라붙는 쪽으로 가지만 밑이 0과 1 사이라면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누가 더 큰 수고 누가 더 작은 수야? 3분의 1이 더 작은 수지. 그러니까 밑이 작을수록 더 축에 붙는 경향을 갖고 있다. 네. 오케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이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지수함수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이 니네 문제 푸는 모든 베이스야. 벌써 뭐 평행이동 시키고 그런 건 계산상의 문제고 이걸 이해하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도 여기로 발생하고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이쪽에 조금 정리를 해줄게. 거기까지 보세요. 자, 지수함수의 그림은 두 종류의 그림이 있다.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그림은 이딴 식으로 생긴 그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그림은 밑이 언제? 밑이 어느 조건을 가질 때?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의 숫자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모습을 갖는다. 이런 그림 특징은 A가 0과 1 사이. 그러니까 니네 이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 숫자인지를 자꾸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리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 밑이 0과 1 사이 때는 밑이 작은 숫자일수록 축과 가까워진다. 더 급격하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숫자인데 얘보다 더 큰 밑이면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밑이 작아질수록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잘 모르겠지만 함수할 때 할 거야. 만약에 아는 사람 더 좋고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함수가 있잖아. x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y값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x 때문에 이 함수가 정의 된다고 말을 해. 그래서 정의 역이라는 건 x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의 범위를 말하며 이 x는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모든 수 다르죠. 치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치역은 이 x 값에 의해 생긴 y 값들의 모임. 그러니까 높이, y 값 범위를 말하는데 이거 보면 y 값이 잘 봐봐. 높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높은 쪽으로 무한대 아니야? 근데 낮아지는 건 한계가 있어.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가? 0보다 0을 내려갈 수는 없죠. 양수를 거듭 제곱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는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 치역 y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치역은 y 값은 0보다 큰 쪽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양수야 이거. 이렇게 써 있어도 무조건 양수야. 양수의 거듭 제곱은. 그래서 y 값은 계산한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요. 두 번째,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든 밑이 1보다 큰 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간다. 이 점의 위치 1이지. 그러니까 0,1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2차 함수였으면 y는 ax제곱했으면 0,0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했을 거야. 꼭지점. 그것처럼 여기가 특징적인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과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보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 기억만 두 가지 하면 돼. 밑이 1보다 큰 거랑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랑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어. 밑이 0과 1 사이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런 정도 관계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y축 대칭 모습으로도 생겼어.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려본 그림으로 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되니? 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기본 그래프의 모습과 특징을 이해하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커질수록 축이랑 달라붙는 그림.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x자로 꼬여있다는 생각 하셔야 돼. 0과 1 사이라면 더 밑이 작을수록 더 붙어. 그게 왜냐면 얘가 대칭이동 된 게 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큰 수지만 여기서는 얘가 더 작은 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밑이 작을수록 축에 달라붙는다 하는 특징. 그게 나중에 로그 가서도 똑같은 얘기할 거야. 로그도 밑이 1보다 크면 올라가는 그림이고 밑이 0과 1 사이면 내려가는 그림이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축이랑 달라붙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달라붙고 이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잘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용을 기억할 테니까 내가 캡처를 해둘게요. 나중에 이제 여기 책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긴 한데, 요 그림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캡처를 해두고 보내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시고 이제 요거에 뒤따르는 내용은 2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